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마리가 넘는 사육곰이 농가의 철창에 갇혀 있다. 2009년 말 통계로 1,140마리. 66개 농가에서 적게는 한두 마리, 많게는 300마리 넘게 곰을 키우고 있다. 갇힌 곰의 대부분은 흰 V자가 선명한 반달 가슴곰. 한국 고유의 반달 가슴곰은 천연 기념물이지만 이들은 외래종이라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많은 수가 좁은 철창에 함께 있다 보니 먹이와 영역을 두고 다툼이 잦다. 한번 야생의 맹수 본능이 드러나면 서로 물어뜯고 싸운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말리지 못하면 큰 상처를 입고 죽는 곰도 생긴다. 철창 안은 앞발, 뒷발이 한쪽만 있는 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새끼 때 옆 우리 쪽으로 발을 내밀었다가 큰 곰에게 물려 뜯긴 것이다. 한 우리 안에서 다른 어미에게 잡아먹히는 새끼도 많다. 좁은 철창 안에서 먹이 영역 경쟁을 하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루 종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곰들도 부지기수다. 정형 행동은 야생동물이 우리에 갇히게 되면 나타나는 이상 행동인데 사람의 정신장애나 질환과 비슷하다. 동물원처럼 우리가 넓고 자연지형을 본뜬 상대적으로 좋은 서식 환경에 갇힌 야생동물도 이런 행동을 한다. 철창 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내는 사육곰에겐 정형 행동이 더 자주 심각하게 나타난다. 농가가 키우는 곰들은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됐을까? 나무를 잘 타고 열매를 좋아하는 곰은 발톱이 발달한 잡식성 동물이다. 전 세계엔 8가지 종의 곰이 사는데 주로 북반구의 아시아, 북미 대륙에 분포한다. 설원에 사는 북극곰을 제외한 불곰, 회색곰, 아시아 흑곰의 주 서식지는 숲속이다. 아시아 흑곰은 가슴에 반달 무늬가 있어 반달 가슴곰으로 불린다. 지역에 따라 7종의 아종이 있다. 한반도 반달 가슴곰도 그중 하나로 이승만 대통령이 국빈에게 선물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곰이었다. 하지만 남획으로 수가 급감, 멸종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1982년
부랴부랴 반달 가슴곰을 천연 기념물로 지정했다. 1년 뒤인 83년 설악산에서 멸종된 줄 알았던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발견됐다. 다섯 살 암컷은 기운을 잃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밀렵군의 총에 맞은 뒤 필사적으로 동굴로 기어왔던 것이다. 구조팀의 치료와 간호에도 불구하고 곰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곰이 죽자마자 바로 시신을 해체해 곰쓸개 웅담 경매가 열렸다. 반달 가슴곰이 사라진 뒤 야생 웅담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벌어진 일이었다. 생웅담을 말리면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드는데 옛날부터 황달, 위경련의 특효인 명약으로 알려졌다. 30년까지 사는 곰이 일찍 죽게 되는 이유가 웅담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웅담 수요는 끊이지 않았다. (80년대) 야생 웅담 가격이 치솟자 곰을 수입해 사육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1981년) 정부는 키워서 재수출한다는 용도로 곰 수입을 허가했다. 주로 일본과 대만의 반달 가슴곰이 농가로 들어왔다. 초기에는 이제 비쌌습니다. 이제 웅담 자체도 곰 가격 자체도 비쌌고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곰 한 마리에 뭐 아파트 한 채 값이 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웅담이 이제 해외로 여행 가서 많이 그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곰을 들여다가 사육을 해서 웅담을 팔면 사업성이 있다고. 1980년대 야생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정부기관은 산림청이었다. 국가기록원에는 당시의 관리 문서가 보관돼 있었다. (1982년) 말부터 83년 6월까지 사육곰의 수는 260마리에서 338마리로 78마리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수입이었다. 또 다른 서류에는 경기도 내 곰을 기르고 있는 개인 농장과 농장주들의 명단이 나와 있다. 웅담값이 치솟던 80년대 상황이 곰 수입과 사육을 부추긴 것이다. (6개월) 뒤 다시 50마리가 늘어 388마리가 됐는데 그 대부분을 개인이 사육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허락하고, 개인이 그 수입할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이나 어떤 민간인이 수입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고 수입해야 될 때, 그때 허가를 받을 때 허가 용도를 그 정식을 해서 재수출하는 용도에 한해서만 그 수입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한 마리를 한 쌍을 수입해가지고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키워가지고 다시 재수출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 곰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사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출 용도는 허울 뿐. 정부 홍보 영상도 재수출보다는 웅담 수입 대체 효과를 강조하고 있었다. 안전 관리만 유의하면 병 없이 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육 가능한 야생 동물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야생동물인 곰을 특수 가축으로 분류, 영농교본을 출간하기까지 했다. 이 책은 곰 수입이 중단된 85년보다 5년 뒤인 1990년도에 발행됐다. 정부가 곰 사육을 묵인,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가축으로 사육하도록 권장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증거다. 곰을 특수 가축으로 보는 시각의 책이 버젓이 나온 걸 보면 우리의 80년대 동물 보호 수준을 알 수 있다. (1980년대니까) 꽤 오래된 세월이긴 하지만 그때에도 외국에서는 이미 사육곰에 대한 문제는 이런 식에는 도저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걸 어떻게 수출을 전제로 해서 아무리 수출 제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그 조금만 해당되는 정부라든가 관계자가 살펴만 봤으면 외국에서 뭐 사이티스 같은 경우가 이미 그때 움직임이 있었고요. 멸종위기 동식물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1970년대에 일기 시작했다. 국제연합 UN의 사이티스 협약은 1975년 발효돼 현재 세계 169개국이 가입했다. 사이티스는 심각성 정도에 따라 멸종 위기종을 분류, 관리하는데 반달 가슴곰은 1979년 이미 멸종 위험이 가장 높은 부류에 등재됐다. 그리고 이게 들어왔을 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됐던 거거든요. 이게 수출용으로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연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입을 해서 수출용으로 해서 새끼 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웅담 채취 문제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법이 뻔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100% 정부에서 책임이 있죠. (93년) 우리나라가 사이티스에 가입하면서 이름뿐인 재수출 길도 막혀버렸다. 수입된 곰은 웅담 채취용 볼모로 전락했다. 곰 문제를 해결할 기회도 놓치고 말았다. 85년도에 용도가 끝났다면 바로 그때 그 전체 곰들을 수매해가지고 관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증식을 시키지 않았다면은 그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수입을 중단한 85년부터 99년까지 14년간은 사육곰의 방치 기간이었다. 사실상 곰 도축과 거래에 대한 법 규정이 없었기에 웅담을 밀거래하는 사건이 잊을만하면 터져나왔다. 살아있는 곰의 쓸개즙을 뽑는 불법 행위도 저질러졌다. (1999년) 정부는 사육곰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24살이 넘은 곰의 웅담 채취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농가 입장에선 너무 늦은 조치였다.
그동안 막대한 사육비만 들이고 합법적 판로가 없던 농가의 피해와 불만은 컸다. 곰이 정말 그 장기 속에 좋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무슨 약재가 있다면은 동물인데 이용해서 써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국제법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엄청 주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조금도 생각 안 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관리하는 사람들 사육자들만 그냥 혼자 손해만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곰의 평균 수명은 25살인데 웅담 채취 가능 연령 24살은 너무 높다는 농가 요구가 받아들여져 10살로 낮아졌다. 곰의 가축 지정을 바라보고 대규모 사육을 시작한 농가도 생겼다. 농림수산부로 이관이 되면은, 이 업무가 이관이 된다면은 그 가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곰 육도 좀 팔 수 있고 그런 그 생각에 참 나중에 식당이라도 할 수 있고 참 이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그 길을 굉장히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사육을 많이 하게 된 원인입니다. 현행법상 곰은 가축이 아니기에 약용인 웅담 말고 고기나 가죽은 팔지 못한다. 사육비를 아끼려는 농가에서 곰의 생활 환경을 제대로 해주기는 어렵다. 곰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 조건은 비용을 줄이려는 경제 논리에 희생될 수밖에 없다. 허구나 사육곰은 경제 동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비용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이익을 최대한도 끌어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좁게 쓸 수밖에 없고 사료도 경우에 따라서는 곰이 정말 필요한 사료가 아닌 다른 동물들이 먹는 사료 같은 걸 갖다가 그 현실도 그렇기도 하니까 어쨌든 경제는 수지는 맞춰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육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설사 그걸 안다 하더라도 목적이 경제동물, 경제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해주기가 어렵죠. 야생 동물이 아닌 경제동물 사육곰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면서 2000년대 초부터 환경단체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곰 사육 폐지 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 운동을 시작한 거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일을 시작했고 그간에서 이 웅담 거래 실태 조사도 하고 웅담 대체 한약재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해서 보고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곰사육 정책을 폐지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도 논의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정력제로 잘못 알고 있는 웅담의 진실을 바로잡고 웅담의 약효를 대체할 수 있는 한약재를 찾는 노력도 진행됐다. 한방에서도 웅담을 약재로 처방하는 경우는 드물어졌다. 주로 정력제나 자연강장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효과는 미약하고요. 한의사들은 황달이나 소화경련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 상태가 아닌 사육된 곰에게서 추출된 웅담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의문이지만 비윤리적인 부분과 비위생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웅담 수요는 급격히 줄었다. 곰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그 웅담조 수요가 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수요가 근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한 2, 3년 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농가가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점차 좀 적자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더 기울이지는 못하니까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사육이 한계에 다다른 농가에서는 낡고 오래된 우리에서 곰이 탈출하는 일도 자주 생긴다. 이 농가에선 지난 8월 2마리의 곰이 녹슨 철창을 뚫고 달아났다가 잡혔다. 다 시설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예, 시설 다시 하라고 명령 내려가지고 지금 다시 다 뜯어놓은 거예요. 지금 다시 하려고 이걸 다시 하려고 하고 사진 찍어서 환경청으로 올려보내래요. 네. 요즘에 관리하고 이 사육꾼 키우시는 게 좀 어렵진 않으세요? 아예 어렵대기보단도 팔로만 좋으면은 뭐 괜찮지요. 괜찮게 하지만 한 500만 원씩만 받으면 그래도 뭐 사육비는 잘 나와서 되는데 그런 걸 동물 학대라고 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요. 작은 철망 속에서 허리를 못 펴는 곰도 있다. 우리가 지금 없어가지고요. 우리가 늘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지금. 좁은 것 같은데. 좁죠. 네, 좁은데 이제. 사육 농가의 어려움은 기르는 곰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곰들의 먹이도 우리도 더 나빠지고 곰의 삶은 더욱 비참해진다. 곰 옆에서 키우실 생각 있으세요? 아예 없어요. 누가 다음은 얼마라도 주면 다 청산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료 사다 먹이고, 그죠. 기백만 원이 들어가도 그냥 갖다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사육 농가들도 환경단체 해결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금 관리하는 농가들의 주인들을 보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상황들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육곰 특별법, 그러니까 특별법 형태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가,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같이 함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놓고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정책협의체가 구성됐다. 사육농가, 환경단체, 정부, 관련 전문가 4자가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사육곰 매입과 관리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정부가 사육곰 매입,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오갔다. 지난 7월에는 곰 사육 폐지 운동 7년을 정리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 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육곰 30년의 부끄러운 역사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끝내야 한다는 뜻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사육곰에게 자유를! 곰 사육 폐지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의 동물보호 수준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드디어 2010년 9월 14일 국회의원 18명의 참여로 사육곰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이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동물보 학대국으로 오히려 오인받을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특별법으로 내야겠다. 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의 증식이 금지되고 정부는 사육곰의 매입, 관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첫째는 곰 사육 두수를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웅담 채취와 학대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농가로부터 사육곰을 매입해서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사육곰의 거래를 금지하는 겁니다. 사육곰이 철창에서 풀려날 희망의 빛 한 줄기가 비춰진 것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가장 관건은 역시 예산 확보다. 특별 법안에 따르면 사육곰을 매입하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고 사육곰을 보관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고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먹이를 주고 유지 관리비 이런 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적정성 검토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1,400여 마리를 그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나 시설을 지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곰 사육수도 많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중국에선 10년 전부터 사육곰 구출과 보호 움직임이 시작됐다. 외국의 환경운동가들이 사천성에 세운 흑곰 구조센터가 그 중심지. 자연지형과 인공 놀이시설로 구성된 베어하우스에는 20마리의 곰이 한가하게 쉬고 있다. 행복해 보이는 이 곰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창에 갇혀 산채로 쓸개즙을 내어주는 신세였다. 중국 내 사육곰 수는 공식 집계만 7,000마리. 소규모로 즙을 채취하는 농가 곰까지 합치면 10,000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태어나자마자 움직이기도 힘든 철창에 갇혀 채취관을 몸에 꽂고 학대당하는 비참한 현실이 알려지자 유럽의 환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가 설립돼 곰을 구출,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중국 전역에서 폐쇄되는 곰 농장의 병든 곰들을 인수해 여생을 보살펴준다. 주로 유럽에서 온 자원봉사 수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구조팀은 곰을 마취시켜 건강 상태를 검사한다. 곰들은 평생 쓸개즙을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채취당해서 쓸개와 간에 심각한 염증과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에서 폐쇄된 곰 농장은 43개, 250마리의 곰이 구조됐다. 구조센터로 옮겨진 곰들은 다시 정밀 검사를 받고 암 제거 수술을 받는다. 하지만 구출된 곰 상당수가 수술도 받지 못할 정도로 암이 심각해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They are not things, they are not machines where we can just take their body fluid and expect to be rewarded for this. These are animals that are an Appendix 1 endangered species. These are animals that are suffering and dying by the thousands on farms across the Asia continent, and these are animals that have deserved their
time in the forest after all these years. 곰들의 식단은 근처 농가에서 계약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쓸개가 없거나 상해버린 곰들은 고기를 소화할 담즙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조센터가 쓰는 땅은 중국 정부가 임대해 주었다. 중국인 직원들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는 동물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기부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중국 국민 사이에도 곰 보호 여론이 높아져 자원봉사자와 후원금이 늘고 있다. 길게는 30년을 철창에 갇혀있던 곰들은 검역과 재활 단계의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한다. 1년의 적응 기간 동안 다른 곰과 잘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이 베어하우스에 정착하게 된다. 먹이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찾아 먹게 하는 것도 자연과 지형에 적응시키는 한 방식이다. All the things designed just want to make our bear every day is very busy and interesting because they can searching the food every day, and we also have the different food. We have enrichment calendar, so every day bear can enjoy new things. They can stimulate to explore more land in these bear houses. 구조센터에는 의료진 여러 명이 상주하면서 곰들의 건강 상태를 돌본다. 아래 눈꺼풀이 처져 눈을 깜빡이지 못하는 곰을 수술해주기 위해 전문 수의사가 영국에서 직접 왔다. 인간을 위해 희생됐던 곰에게 보살핌의 약속을 실천하는 이들의 세심한 정성과 활동은 놀랍기만 하다. That what they do is when they rescue these bears and take them on, they promise these bears that they will look after them, they will feed them, they will house them for the rest of their life. And if anything happens to them, that they need surgery or they need some help, medicines, they say that commit to helping them. So it's quite an expensive undertaking to rescue this number of bears and promise that whatever happens, they will be there for them. 센터 한적한 곳에 죽은 곰들의 무덤이 있다. 고용된 직원이든 자원봉사자든 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선 곰이 죽을 때마다 장례식을 치러준다. 직원들은 철창의 공포와 고통이 없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라는 염원을 담은 편지와 곰이 좋아하던 먹이를 무덤에 넣는다. 구조센터를 세운 아시아 동물기금은 중국 내 곰 사육을 10년 안에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중국 정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 It's a really, really hard challenge. You know, no one is going to pretend that this is easy. It costs many millions of dollars to set up a sanctuary like this in the first place, and we've been very, very lucky to have had some initial seed money to be able to start this. But the years ahead, we are looking now at a huge challenge to keep bringing in funding to keep these animals for the next 30 years of their life. You know.
사육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사육농가에서 풀려날 곰들을 돌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강원대 이관규 교수는 몇 년 전부터 환경단체와 함께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 사육곰은 외래종이고 철창에서 태어나 자란 3, 4세대의 곰들은 야생에서 살아갈 능력도 부족하기에 중국의 예처럼 환경이 좋은 시설에서 돌봐줄 수밖에 없다. 여러 대안 중 정부의 예산 부담도 덜고 많은 곰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곰공원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100개체, 200개체 정도 그 대상지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곰을 한 100에서 200개체 정도 이제 수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또 그 농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곰의 개체를 검증해서 확인한 다음에 정부가 일부 매칭 펀딩을 해주고 또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운영하려는 공원 쪽에서 또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그것을 공원에다가 수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반달 가슴곰을 테마로 하는 곰공원이 있다. (10만) 평의 넓은 부지에 자리 잡은 이 공원은 2009년 개장했다. 87년 13마리로 시작한 곰 가족이 불어나자 원래 농원이었던 곳을 곰 테마공원으로 바꾼 것이다. 반달곰 조각공원, 반달곰 동산이 있는 이곳엔 현재 170마리의 곰이 살고 있다. 농가의 증식용 사육곰의 처지에 비하면 이곳의 곰들은 낙원에서 산다고 해야 할까. 웅담을 내놓고 죽어야 할 공포도 이들에겐 없다. 곰은 지금 현재 이제 증식용하고 관람용하고 두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증식용으로 그러니까 제수술용이라고 했죠. 돼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일반인한테 개장을 하면서 관람용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람용 곰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곰들은 더운 여름 물 대포로 샤워를 하면서 여유를 즐긴다. 물은 몸을 씻어주고 털갈이도 도와준다. 좋아요. 일명 스파곰입니다. 많은 곰을 한 곳에서 키우다 보니 자연 상태보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동물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설을 하려면은 흙이나 모래가 참 좋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땅 파는 실력이 대단히 좋아요. 땅굴을 파고 또 탈출을 할 수도 있고 또 바닥이 지형이 흙이다 보면은 이런 구조물들이 다 넘어지고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안 좋은데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고 또 얘들이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거죠. 곰 공원은 좋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서식 환경을 최대한 자연과 가깝게 해주려면 재원 조달, 향후 수익성 확보, 지속적인 관리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곰이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곳은 지리산의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이곳 2,900평의 생태학습장에는 8마리의 곰이 있다.
나무에 올라간 이 녀석은 농가 사육곰의 후손. 2000년 초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고유종에 가까운 사육곰 몇 마리가 선발되었다. 곰들은 지리산의 시험 방사, 야생에 살다가 적응하지 못해 회수돼서 이곳에 살고 있다. 사람과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최대한 자연 상태로 곰을 서식하게 하려면 튼튼한 시설과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뭐 5m든 10m든 곰한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곰이 나무를 탈 수 있고 이걸 탈 수 있는 그런 손발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전기 펜스를 설치를 하고 또한 중간에 이렇게 이제 손톱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서 탈출을 방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하로는 또 철조망과 기둥과 기둥 사이에 또 판을 대서 못 넘어가게끔 2중, 3중으로 지금 보완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자연 상태에 가깝게 곰을 수십 마리 수용 관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한꺼번에 말 그대로 한 200~300마리가 있다면은 그런 공간적인 차원과 개체의 어떤 충돌도 방지할 수 있는 또한 먹이나 인력이나 관리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소요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 마리가 넘는 사육곰을 개체 검사해서 매입한 뒤에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을 수용할 장소 확보다. 곰공원 설립과 함께 전국에 있는 대학의 학술림도 그 후보지 중 하나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이 학술림이라는 것을 또 갖고 있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 차원에서 그 곰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개체를 데려와서 좀 키우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학교의 학술이나 연구 목적에도 기여를 하고 또 방문객으로 하여금 또 교육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학교 쪽에서도 도움이 되고 농가 쪽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정부의 취지도 맞게 되고요. 곰 공원을 택하든 학술림을 택하든 곰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생명과의 귀중한 약속이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현재의 사육곰의 그 복지를 증진시켜줘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그 사육곰을 어떤 대안을 택하든 간에 그 사육곰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이를 공급해주고 서식처를 제공해주는 등의 그 관리, 유지,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곰 사육 폐지는 단지 몇백 마리 곰의 생명을 구하고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30년간 애써 외면해온 생명체 일반에 대한 성찰과 배려의 시작이다. 사실 이번 사육곰 문제는 사실 사육자나 정부만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냐면 사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 이외의 생명체,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그동안에 너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육곰 문제가 30년 정도 방치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물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학대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결국은 어느 동물 보호 단체나 정부 또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적어도 다른 생명체와 같이 잘 어울려 살아야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잊지 말고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배려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은 다시 사육곰과 같은 이런 문제는 다시나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철창 속에서는 5세대, 6세대의 곰들이 태어나고 있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는 새끼 곰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약속을 해줄 수 있을까?